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지수와 종목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법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가 한 1% 정도 밀렸고요. 3천선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2%, 2.03% 정도 밀리면서 시장이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어, 솔직히 저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 지수가 한 1% 정도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는데,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.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장 마감할 때, 다우존스도 1.8%, S&P도 1.9%, 나스닥도 1.5% 정도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걸 영향을 받아서 한 1% 정도 상승이 나오겠다 생각을 했는데,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이거보다 더 밀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기대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2% 정도 밀렸으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까지 밀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밀렸습니다. 일단 밀린 이유는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 뭐 상승 출발하다가 2.3% 정도 밀리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양호하거든요. 지금 보시면 세계 주요 증시 보시면 미국 장이 올라가면서 유럽 장도 지금 현재 그 다 상승 중이고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유럽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승한 건 반영 안 하고 하락한 것만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 금리 급등에 환율 뛰고 3,000피가 코스피 이제 3,000이 붕괴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지수가 하락하니까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상황이 많다 뭐 이렇게 금리 상승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되고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위아래를 흔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. 근데 뭐 국제금리 뭐 어쨌든 뭐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급등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 양해에도 뭐 그렇게 엄청난 악재는 없고 그런 상황인데 뭐 예상보다 뭐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푸는데 중국이 예상보다는 좀 안 풀 거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중국장이 좀 밀린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끝난 게 아니니까 중국 양해가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어쨌든 이것도 신용 반대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신용장고 10조 뭐 반대매 공포에 떠는 개미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121선까지 뭐 내일 당장 붕괴가 될 수 있겠죠. 전에도 이제 121선 한번 붕괴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때는 안 깨고 이렇게 올라오는 척 하다가 뭐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뭐 하락해봤자 여기서 오늘 같은 하락 한 번 정도 더 맞으면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다.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갈 건 없어요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875 지금 여기 181선까지 잠깐 터치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요 정도까지 이제 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존의 그 이 고점에서 신용 산 사람들은 신용을 풀매수한 사람들은 거의 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겠죠. 제가 주말에 뭐 그런 거 농담으로 뭐 영화 대사죠. 영화 대사 뭐였어? 뭐 목숨은 살려드릴게. 뭐 맞나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그런 대사가 있는데 살려는 드릴게. 그죠? 살려는 드릴게. 뭐 그 영화 대사 있었죠.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상승으로 서서히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한 방 쳐서 다 신용을 털고 가려는 계획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이다. 그래서
저희의 전략은 전과 똑같습니다. 한 900선 정도 가면 900 아래로 좀 밀리면 현금은 풀 매수하고 뭐 875포인트 정도 가면은 뭐저 같은 경우에 875까지 밀린다면은 신용을 한 10에서 20포인트 정도 베팅을 할 계획입니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신용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꽤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.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의 능력에 맞게끔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한 875까지 혹시 밀린다면은 좀 더 세게 베팅을 할 계획이고 900 아래로 밀리면 현금은 풀로 또 매수할 계획이다. 그런 계획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안에 조정은 끝날 것 같은데 아예 이번 주에 한번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뭐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보기엔 조정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나 뭐 어쨌든 상승이 서서히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뭐 3월 말, 4월 초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쨌든 슈팅이 나와서 슈팅이 아니더라도 작은 양봉들이 나오면서 1000포인트 정도는 이제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조만간 보여줄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저의 기준에서는 반드시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다 수익으로 돌아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아까 댓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걱정 되겠죠. 걱정되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뭐 만기일 관련 이야기도 선물 옵션 만기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뭐 만기일 기준으로 제가 매수 매도를 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조만간 저점이 잡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한 번 정도 더 밀면은 좀 세게 베팅하면 되고요. 어쨌든 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걱정하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것뿐이고 조만간 올라갑니다. 나중에 올라가면 다 수익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얘기한 종목들이 그렇게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만 참으면 짧으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면은 조정은 끝난다. 그리고 상승이 나올 거니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바닥이 다 잡혀가고 있고 신용 쓴 사람들도 많이 털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종목별로 좀 볼게요. 대형미디어 오늘 좀 하락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요 기준으로 얘기했어요. 요때 요 상승 때 이제 그 1850원 어쨌든 1800원 기준까지 제가 밀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정도까지 밀린 상태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 원형 패턴으로 제가 보기엔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저는 뭐 걱정 안 하고 재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. SV 인베스트먼트도 또 밀렸는데 뭐 또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대성창투도 요거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게 지수가 계속적으로 밀리는데도 종목이 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. 제가 이거를 제일 저점에서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은 매도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. 좀 더 기다려 보고요. 미래 ING도 솔직히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죠. 근데 살짝 밀렸다고 지금 또 어떤 분이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미 제가 얘기한 가격보다 꽤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. 15% 정도 올라간 상태고 거의 이때 20몇 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신세계 INC도 뭐 이런 상태고 현대그린푸드는 지수 대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.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고요.
위드텍도 또 이제 저점 깨고 어쨌든 밀리고 있는데 좀 기다려 보고요. 신풍제지도 좀 그렇고, 신화실업도 좀 밀렸고, 바이오스마트, 신일제약, 엔지캠은 어쨌든 얘는 바이오 종목 중에 그 좋은 흐름을, 얘가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인데 이렇게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.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.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.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지켜보고요. 서린바이오도 밀리고 있고, 대성파인텍도 얘도 이게 거의 다 털렸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다 털렸을 것 같은데 차트상 개인들이 많이 털렸을 차트거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진파워, ECS, 뭐 쿠팡 관련주도 올라갈 것이고, ECS 여러분이 좀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. 그럼 이 회사가 딱히 문제가 없고, 저희가 이때 그 저가 이 정도에 잡았으니까 저가에 잡았잖아요. 저가에 잡았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이 고가에 10,000원 이상에 잡은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, 그죠?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 이렇게 고가에 잡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. 뭐 8,000원, 7,000원 이 가격에 잡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가격에 잡았다고 걱정하는 거는 진짜 웃긴 걱정이에요. 재밌는 걱정이죠. 나중에 또 올라가면은 또 그때는 또 아무 말 없죠. 좀 뭐 조정 받은 것도 없는데 좀 기다리면 올라갑니다. 좀 참으세요. 뭐 하나우 이런 우선주들도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. 조흥 일직선을 쭉 횡보하고 있고요. 오뚜기, 휴무원, 한창산업, 삼성전자 A4 얘네들도 다 올라갈 거예요. 얘도 잘 지지받고 있거든요. 제가 보기엔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볼게요. 이것도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. A4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가 좀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은데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수가 올라갈 때 얘네들이 주도주가 되거든요. 주도주가 이제 2차전지나 뭐 그 뭐야 바이오가 있지 주도주로 이제 코스닥은 이끌고 올라가니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레오이즈도 오랜만에 좀 올라갔고 레오이즈 홀드스는 이미 뭐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인데 레오이즈는 올라간 게 없어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. 엑토즈, 조이시티, 신세계푸드, 바이오토스도 계속 밀리네, 그죠? 있는 거 아는데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. 더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.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매매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. 제가 그 요거를 그 일요일 날 올린 거죠. 일요일 날 올린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올려뒀으니까 그 뭐지? 이제 홈 화면에 보면은 이제 그 다 볼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곰이랑 토끼 있는 거 요거 보시면 요거는 한 두세 번 봤으면 좋겠어요. 요게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홈화면에 메인에다가 둘 건데 어쨌든 얘를 좀 잘 보면 좀 주식을 할 때 확률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익률이 나올 확률이 높다.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알아서 보세요. 뭐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.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. TK 케미컬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. 이거 걱정한 사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뭐 긍정적인 흐름이고 유유제약도 그렇고 동해에스텍 GSE 뭐 종목들이 아무래도 지수가 안 좋으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메가스터디는 좀 괜찮고요. 메가MD, 대림비엔코, 한샘, 대림통상. 뭐 대림통상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 댓글에 보니까 말하자면 제가 얘기한 가격에서 한 10% 정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. 15%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뭐 제가 15% 정도 밀렸다고 한다면 그 가격대에서 여기에 샀다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물을 타기를 할 타이밍이 왔죠. 이때 거래량이 터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렸어요. 상한가도 치고.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올라갔을 때 이게 상한가는 이거 일반 개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
이유가 있어서 한번 올린 거니까 나중에는 한 번 더 올려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건설 관련주라 건설 관련주 올라갈 때 한번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좀 기다려 보고요. KPS 이제 풍력 관련주 오늘 좀 괜찮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얘는 좀 안 올라가는데 좀 기다려 보고요. 솔루스 태용 로지스가 이제 쿠팡 관련주도 근데 좀 올라가는데 좀 올라가겠죠. 근데 이게 얘는 솔직히 쿠팡 관련주 아니어도 이 회사 내용이 좋거든요. 노터스는 쿠팡 관련주를 한 방을 먹을 걸 기대하고 접근한 거고, 한국선제는 홍준표 형님 테마주죠. 그래서 정치 테마주 좀 부각받을 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, 신세계건설, 도모건설로. 이 정치 테마주 얘네들 이재명 형님 테마주인데 좀 오늘 올라갔다가 좀 밀렸고요. GH 신소재. 금융주들이 오늘 참 좋았죠. 금융주들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주들이 특징이 올라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죠.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 초기일 수 있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계속 좀 올라가니까. 그리고 카카오뱅크 관련 이야기도 했죠.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금융주보다 좀 높이 평가가 될 확률이 높겠죠. 그렇게 되면 아니 왜 우리도 같은 은행인데 우리는 왜 저평가돼 있냐 그런 이유로 한 번 정도 얘네들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. CJ도 좀 밀렸고 많이 밀렸네요. LG도 좀 밀렸네요. 종목들이 어쨌든 상태가 좀 불량합니다. 좀만 참으시면 돼요. 제가 보기엔 이번 주나 길어도 다음 주 안에 조정이 끝나요.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지치시면 안 됩니다. 오히려 좀 참으면 되니까 인조이도 웨이트하고 노페인 노게인 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. 제가 보기엔 저점이 이제 거의 잡히는 그림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종목들이 뭐 이런 상태네요. 코스메스 얘는 좀 올라가고 있고 메리츠화재 이것도 금융 관련주라 좀 좋은 모습이고 얘네들도 좀 별로 최근에 얘기한 거 MS 오토텍도 뭐 최근에 2, 3일 전에 얘기했는데 좀 밀리고 있고요. 미창석유는 오늘 좀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은 안 올라갔어요. 어쨌든 오르긴 올라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고 스포일실도 받고 어쨌든 종목들을 좀 봤는데 뭐 당연히 이제 상태가 좀 불량한데 제가 보기엔 뭐 좀 임박했다라고 판단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예 한 방 맞으면은 바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내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번 주 안에 한번 그 저점을 찍고 이렇게 뭐 말하자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는 이제 꽤 오랫동안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뭐 내일 좀 아예 밀리거나 뭐 아니면 내일 밀린 척하면서 이제 서서히 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조만간 한번 어쨌든 약간의 하락이 나오면서 아니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그 한 두 달 정도 편한 시장이 열리면서 뭐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 잡고 긍정적인 시장이 제가 보기에 열릴 때가 됐다. 그러니까 조정이 충분히 제가 보기엔 그 좋다. 그리고 이제 서서히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가 됐다.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. 저의 생각은. 지금 보시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랑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슷하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사람 얼굴 헤드앤숄더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거의 모양이 비슷하다. 그래서 요렇게 상승이 나온 것처럼 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이 제가 보기엔 높다라고 해서 저는 좀 오히려 더 이런 시기에 더 베팅을 할 계획을 또 잡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뭐 그런 거는
생각의 변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. 그럴 계획이라는 거 말씀드리고, 댓글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, 목요일 선물 옵션 매수하려고 오늘 아침장에 그 종목들 본전에 매도해 놨고, 목요일에 쇼핑을 좀 하겠다. 주분이 혹시 그 만기일에 주식 정리하시는지요라고 하셨는데, 지금 아까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죠.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밀리면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. 대원미디어 고점에 사서 물려있는데 대원은 문어발이라 어디 걸리기만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을 안 하는데 대림통상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일단 뭐 제 생각에는 대원미디어는 뭐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나 근데 고점에서 잡은 건 좀 이해가 안 가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고점이 어느 정도를 고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요 시기에 잡았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몽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. 이때 정리를 하라고 얘기했죠. 제가 그 영상 보셨겠죠? 그 영상에 보면 이때 매도하라고 했는데 이때 사고 지금 이 조정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대원미디어는 저에게 수익을 많이 줬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림통상 얘기를 했는데 그 대림통상을 이제 뭐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 밑에 댓글에 그 써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. 이분이 이제 대림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다가 대림통상을 말하자면 제가 언급했을 때부터 계속 하락 중인데 처음 샀을 때 이제 분할 매수했다면 제 기준에서 14% 정도 빠졌대요. 이분이 쓴 글이에요. 그러니까 14% 빠져서 지금 매수 타점이라고 주부님이 첫 언급할 때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조급함에 분할 매수하기 싫었는데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기 싫을 수 있지만 분할 매수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보험일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분할 매수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되게 잘 적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제가 얘기한 걸 서로 확인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어쨌든 대림통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얘기한 시점이 뭐 이 정도라고 하자. 그럼 10%, 15% 밀렸다. 이때 또 추가로 사도 제가 보면 문제는 없거든요. 이때 거래량을 생각해서 제가 슈팅이 나올 때 매도하려고 접근한 거고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지금 뭐 바닥이에요. 지금 뭐 이때 이렇게 횡보할 때랑 비교해 보면 지금 뭐 바닥이에요. 지금 이 가격대가 작년 3월에 코로나로 대폭락할 시점으로 비교하면 조금 올라와 있지만 가격은 이 회사의 가치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뭐 굉장히 저가에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.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얘가 말하자면 코로나 그때 작년 3월 수준으로 폭락을 할까봐 걱정을 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이 가격대는 뭐 계속 말하자면 4,400원? 한 4,400원 정도는 그게 평균적인 가격 시세인데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모으면 되지. 굳이 걱정할 이유는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지수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지수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는데,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좀만 참으면 돼.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. 제가 보기에 이번 주 안에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, 뭐, 길어봤자 다음 주? 이게 뭐야? 코스피죠. 코스닥으로 볼게.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, 다 왔어요. 더 떨어질 게 없어요. 이거 뭐,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 알겠지만, 더 떨어져 봤자, 이거 뭐 대형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, 국채금리 좀 오른다고 이렇게 또 대폭락이 나올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기 때문에, 이제는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.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.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,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지? 뭐 미국 증시 이 정도 상태인데 어쨌든 뭐 제가 얘기한 거 잘 참고해서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제가
할 일이 여러분들을 안심시키는 게 저의 할 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 괜찮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자꾸 걱정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매도해야 되는지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어쨌든 다 수익으로 돌아갑니다. 제가 장담하는데 다 수익으로 돌아가니까 요거나 한 두세 번 보면서 이거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두세 번 보면서 나중에 상승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나중에 또 하락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